6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억울하게 혼이 나거나 뜻대로 안 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재원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억울하게 혼이 난다거나 뜻대로 안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돼. 제가 이거 질문 딱 보고 나서요. 첫 번째 들은 생각이 딱 뭐냐면 왜 억울하게 혼이 나야지 되지 아이가? 그죠? 일단은 혼이 나는 것까지는 혼이 날 수가 있는데 아이가 억울하게 혼이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아이가 억울하게 혼이 났다는 얘기는 부모가 합리적인 개입을 하지는 못했다고 사실은 부모님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부관계를 보면 부부는 그래도 물론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남자가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똑같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서로 이게 대결이 돼요.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이 이게 불균형이 있잖아요. 부모가 절대적으로 세죠. 기본적으로 생존권을 부모가 쥐고 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잘못하면은 부모가 아주 통찰을 잘하지 않으면 부모의 이제 전횡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부모의 이제 전횡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항상 부모님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아이한테 개입을 하는 게 내가 우리 아이를 진짜 어른이 되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진짜 성취도 잘 이룬 그런 아이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키우는 건가? 아니면은 내 눈에 거슬러서, 내가 보기에 마음이 놓이는 아이로 키우려는 거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은 다 전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곰곰이 본인들의 양육 패턴을 보면 의외로 후자가 많아요. 왜? 본인들 눈에 거슬리는 건 못 보거든. 사람이 그래요. 내 기준에 벗어나면 사람 불안해집니다. 대표적으로 흔한 게 뭘 것 같아요? 정리정돈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정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생활도 잘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정리정돈이 엉망이면 저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공부도 못할 거고 생활 적응도 잘 못할 거라고 그런 착각들을 해요. 솔직히 주변에 보세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뭐 성적 비슷비슷해요. 물론 정리하는 사람이 조금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비슷비슷합니다. 생활의 결정적인 건 안 돼요. 그런데 가정생활을 들어보세요. 부부간에는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냐 아래서부터 짜냐 가지고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뭐 이혼하니 많이까지 번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이들 방에 책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못 견뎌요. 잔소리를 하죠. 책 치워라, 저 치워라. 아니, 애는 책이 책꽂이에 끼어 있으나, 책상에 놓여 있으나, 그냥 잘 찾아요. 그냥 부모가 보기 답답한 거예요, 부모가 보기 답답한 거. 그죠? 아니, 그렇게 해서 일일이 개입하다 보면은, 아이가 내 기질을 닮았을 수도 있고, 배우자 기질을 닮았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조금 정리정돈이 강박적이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저를 안 닮아가지고 방이 엉망이에요, 사실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럼 저희 애들이 공부 못할까? 솔직히 공부 좀 해요, 그냥. 남들은 방을 저렇게 해놓고 살아서 어떻게, 너네들 학교 생활도 엉망일 거고 아니에요. 자, 그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 안 줍니다. 그렇죠? 물론 가족들이 다 같이 사용을 해야 하는 거실이라든지 그쵸? 욕실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의 장소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다. 요것은 또 서로 성 경향이 다른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잖아요. 요것은 따져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자기 개인 공간을 어떻게 하는가는 자기 문제잖아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부모가 아이에게 개입을 할 때에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가지고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저것이 내가 어느 누가 보아도 저거에는 내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판단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어느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제가 그 선생님 얘기 듣고 차용해 왔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저희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요구하고 나무랄 수 있으면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한테 잔소리할 수 없는 사안이면 아이한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이들한테 개입을 할 때에는 내가 개입을 하는 것이 일단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부터 따져야지 돼요. 그래야 아이가 억울하게 혼난다는 생각이 일단 안 들어요. 둘째, 그런데 아이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아까 이제 사실 박준성 원장님도 좋은 얘기 참 해주셨는데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얘기하고도 중첩이 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할 때도 수없이 겪는 문제가 지금 한 3년째 같은 문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진료를 하면은 먼저 아이하고 먼저 같이 이제 좀 오랜 동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부모, 저희 상황에 따라서 진료실에서 계속 놀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밖에서 대기하기도 해요. 밖에서 대기할 때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보이는 거죠? 나가면서 딱 이래요. 뭐 달라는 거죠? 핸드폰 달라는 거죠. 그렇죠? 핸드폰 달라는 거예요. 자, 아까 박준서 원장님이 얘기하셨죠? 이거냐 저거냐. 부모님들 생각이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줄 거냐 말 거냐 그것만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핸드폰 관련해서 어머니들 공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도 보시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항상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에게 조절 능력을 키울 거냐 말 거냐. 항상 이런 이슈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부모님들은 핸드폰 허락해? 말아? 근데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핸드폰은 나쁜 건데 이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단순하게 돼가요. 처음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애가 순순하게 나가나요? 아니죠. 끝까지 고집을 하죠. 그럼 이제 부모님들 머리가 복잡해져요. 조금 현명한 부모님들은 선택을 합니다. 야, 그냥 끝까지 안 된다 그러거나 아니면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손 내밀 때 그냥 져요. 그런데 요거가 다른 부모님들은 뭐냐면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집요하게 쪼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굴복합니다. 왜? 나는 얼른 저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야지 돼. 근데 애하고 언제까지 씨름을 할 수 있을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져요. 그런데 주면서 그냥 주질 않아요. 너 핸드폰 나가서 핸드폰 하는데 엄마가 나갈 때까지 이렇게 해야지 되고 핸드폰도 이거 보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다다다다. 애 머릿속에 들어올 귓속에 안 들어와요. 애한테 남는 건 딱 한 가지 남아요. 뭐가 남느냐? 나는 우리 엄마하고 투쟁해서 이겼어. 딱 요거 하나 남아요. 요거 하나 남아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그런 행동 보이는 분이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그쵸? 매번 같은 행동들이 보이죠. 사실은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한테 아이고 저거 좀 가서 좀 치워. 싫어. 좀 치워. 알았어. 할머니가 이거 치울 테니까 다음엔 네가 해야지 돼. 응? 이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아이는 자기가 때를 쓰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할머니가 치워줄 거야. 라고 하는, 그쵸?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결국은 초점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합리적인 감정 조절, 결국은 감정 조절을 못하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끔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한두 마디만 조금 덧붙이면은 요즘 사람들이 도대체 게을름 하길래 TV에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궁금해서 저희 집사람이 보는 거를 한 두세 번 정도 잠깐 쪼개서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걔한테는 저렇게 공을 들이는데 과연 저 같은 공을 사람한테는 얼마나 드릴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리가 똑같아요. 물론 조금 더 사람한테는 좀 더 인간적이고 고급스러운 방법을 하지만 우리 오시는 어머님들도 상당히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결국은 개 강아지 앉혀놓고 사람들이 썰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 강아지야, 너 저기 메리야 이렇게 해야 할 때 저렇게 해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 누구죠? 그 누구죠? 하여튼 그 사람이, 저게 이제 훌륭하는 부분에는 강아지가 우리의 그 합리적인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을 할 때는, 들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고, 그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끝까지, 결국 누가 이기냐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쵸? 결국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때 할 때 좀 더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 사람다운 방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부모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 해줄 필요가 있고, 그 아이한테 이러저러하게 이것은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를 아이에게 전달하고, 아이가 그 컴다운 될 때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힘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힘싸움은 아이하고 혼내고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버티기 싸움이죠. 그렇죠? 버티기 싸움이죠. 우리가 흔히 조금 요거를 세련된 방식으로 한 것이 이제 무시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될 때. 물론 아이가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 진짜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들어눕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물리력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이따 혹시라도 이슈가 되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